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은 식물의 생활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막에 사는 식물을 조사하고 특징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0쪽, 21쪽, 실험 관찰은 11쪽입니다. 실험 관찰 11쪽이에요. 자, 모두 교과서가 준비되었습니까? 그럼 교과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는 그럼 어떤 식물이 살까요? 여러분 사막하면 일단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 딱 이런 이미지 떠오르잖아요. 낙타가 있고 긴 모래가 있고 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모래밭을 여러분 떠올릴 것 같아요. 모래사막을. 여러분도 이렇게 사막하면 떠오르는 단어 그리고 사막하면 어떤 식물을 살지 자 여러분이 한번 떠오른 것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낮엔 뜨겁고 밤엔 추워요. 뭐 선인장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책을 많이 본 친구들 더 많이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다 잘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사막은 햇빛이 강하고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물이 적은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식물들은 대체로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죠? 그죠? 대부분 햇빛이 잘 들고 온도도 적합하고 무엇보다 물이 적당히 있어야 환경에서 물이 적당히 있는 환경에서 잘 자란다는 걸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죠? 우리 오늘 공부할 게 사막에는 어떤 식물이 살까? 사막이 이렇게 환경이 안 좋지만은 이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식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배웠었죠. 적응. 강이나 연못에는 어떤 식물이 살까 하면서 적응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이 사막에도 적응하며 살아가는 식물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식물이 바로 무엇일까? 여러분 다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바로 선인장입니다. 우리 그럼 이런 선인장을 관찰해 보기 위해서는요. 돋보기도 필요하고 나머지 뭐 칼 집게도 필요하고요. 나무판도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코팅 장갑이에요. 근데 코팅 장갑을 꼈더라도 이게 가시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조금 코팅 장갑 뚫고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선인장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선인장의 생김새를 관찰해 볼 건데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실험 관찰, 우리 실험 관찰 11쪽을 펴주세요. 실험 관찰 11쪽에 보면 1번 문제가 바로 선인장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그림과 글로 나타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험 관찰 11쪽을 편 상태에서 이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의 생김새를 관찰해 봅시다. 선인장은 다른 식물에서 볼 수 있는 잎이 없고 가시가 있습니다. 줄기가 굵고 초록색입니다. 모두 영상을 잘 보았나요? 실험 관찰 11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정리하자면 잎이 없고 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가시가 있고 가시는 뾰족하고 줄기는 굵고 통통하고 줄기의 색깔은 초록색인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1번 문제는 잘 정리했나요? 그럼 이제 교과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지금 1번 했죠. 그럼 이제 2번입니다. 선인장의 줄기를 가로로 잘라서 관찰해 보는데요. 이것도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관찰한 내용을 어떻게 실험 관찰에도 다시 기록을 해야 합니다. 관찰한 결과를 실험 관찰 11쪽의 2번 문제에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선인장의 줄기를 가로로 자른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의 줄기를 나무판에 올려놓고 칼로 잘라 관찰해 봅시다.
선인장 줄기를 자른 면이 미끄럽고 축축합니다. 선인장 줄기에 물이 많다는 것은 줄기를 자른 면에 화장지를 대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영상을 잘 보았나요? 지금 여러 가지 관찰한 모습을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2번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번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가 굵고 줄기를 자른 면이 미끄럽고 축축하고요. 줄기를 자른 면에 화장지를 대면 뭐가 묻어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물이 묻어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런 선인장이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실험 관찰 11쪽 3번 문제예요. 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은 줄기가 굵어 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적은 사막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영상에 딱 정리를 해줬죠. 어떻게 정리해줬죠? 자, 영상을 못 들은 친구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들어봐도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잘 들은 친구는 잠깐 멈춰놓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이 사막에 살 수 있는 까닭은 굵은 줄기에 물을 저장하여 건조한 날씨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때요? 잎이 굉장히 뾰족해요. 가시 모양이라서 동물이 함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사막에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잘 정리되었나요? 그럼 이제 교과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막에는 선인장, 용설란, 바오바브 나무와 같이 여러 가지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은 사막의 환경에 무엇한 거다? 그죠? 적응한 결과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선인장의 굵은 줄기는 물을 저장하기 좋뿐만 아니라 가시 모양의 잎은 동물로부터 선인장을 보호합니다. 여기에 선인장이 사막에서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또 한번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1쪽에 있는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식물들 한번 봐볼까요? 바오바브 나무 봤더니 일단 키가 어때요? 굉장히 커요. 키도 크고 여긴 어때요? 네, 줄기 부분이 굉장히 굵어요. 선생님이 안에서 본 그림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줄기가 굵고요. 바오바브 나무는 어때요? 그래도 아직 잎도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럼 이 바오바브 나무가 사막 환경에 적응한 결과 생긴 특징은 무엇일까? 키가 커요. 키가 크고 줄기가 굵어서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럼 두 번째 금오선인장 한번 보면 우리가 많이 봤던 모양이긴 해요. 이렇게 대부분 잎이 가시로 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마치 꽃처럼 좀 예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그림이 바로 용설란입니다. 이 용설란 같은 경우는 왜 용설란이냐고 선생님 찾아봤더니 잎이 용의 혀 모양을 닮아서 용설란이라고 한대요. 용설란을 그림을 봤더니 어때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잎이 두꺼워요. 그래서 용설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고 두꺼운 잎에 물을 저장해서 사막에서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학습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막에 사는 식물은 잎이 작거나 가시로 변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적응이에요. 선인장은 굵은 줄기에 물을 저장하고 용설란은 크고 두꺼운 잎에 물을 저장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했나요? 오늘도 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